7장 주인도덕의 회복, 니체의 가치 전환. 이 장에서는 니체의 주인도덕 개념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하나의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한 태도입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 목표의 설정, 그리고 궁극적인 인생 변화의 포인트로 구성됩니다. 주인도덕과 노예도덕, 도덕의 계보.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인간의 도덕을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역사적 분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내면에서도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체계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원래 좋음이라는 개념은 고귀하고 힘있는 사람들, 즉 주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고귀함을 긍정하며 스스로 좋다고 여겼고 그에 대비되는 천민들을 나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예도덕 위 반란이 일어납니다.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를 품고 그들을 악하다고 규정한 뒤 자신들처럼 약하고 겸손한 자들을 선하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노예도덕의 반란이며 이후 서양 문명의 도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두 도덕 체계의 대비, 주인도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발적 긍정에서 성장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를 설정합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좋음, 겉과 나쁨, 스크래치, 위 대립은 고귀함, 본냄, 과 경멸적인 것, 베락틀리치, 위 대립과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긍정합니다. 자기의 충만함을 사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반면 노예도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심, 원한 감정, 반동적 집단 본능에서 성장합니다.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닌 것 전부에 대해 부정만을 할 뿐입니다. 선, 겉, 과학, 보스, 위 대립은 위험하지 않음, 원지파워리치, 과 위험함, 개파워리치, 위 대립과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부정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빈곤하게 하고 창백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도덕이 유대인의 복수심이 고안해낸 노예도덕의 집안 위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계의 반향인 근대의 가치체계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존경 없이 단지 시장터 같은 사회적 삶에만 가치를 두는 반동적 힘을 발견합니다. 그는 근대 세계를 노예도덕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체계에 따라 살아왔습니까?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타인의 비난에 낙담했다면 그것은 노예도덕의 전형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내 가치를 창조하고 긍정하는 주인이 되겠다. 이 선언이 바로 주인도덕으로의 첫걸음입니다. 선과 악의 재정에 힘의 위지.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힘의 위지, 윌저 메커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권력이나 지배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것과 좀 더 약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침해하고 제압하고 억압하는 것이며 냉혹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형식을 강요하며 동화시키는 것이며 가장 부드럽게 말한다 해도 적어도 착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니체는 도덕적 개념들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초기에 도덕의 근원을 자기만족이나 쾌감의 추구에서 찾았던 니체는 후기 사유에서는 도덕의 근원을 완전히 힘관계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선함, 나쁨, 삶의 행복 등과 같은 윤리적 개념들이 힘관계에 의해 재정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선은 힘의 느낌, 힘의 위지, 즉 인간 안에서 힘을 고양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나쁨은 나약함에서 나온 모든 것입니다. 행복은 힘이 성장하고 저항이 극복되는 것에 대한 느낌입니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이렇게 명확히 선언합니다. 좋은 것은 무엇인가? 힘의 느낌, 힘의 의지, 인간 안에서 힘 그 자체를 증대시키는 모든 것. 나쁜 것은 무엇인가? 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대된다는 느낌,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 생각의 전환, 힘과 약함의 재해석.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은 약함의 표현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것은 당신의 힘이 외부에 예속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반면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은 힘의 표현입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힘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는 것. 그것은 사실 내가 나의 힘을 외부에 예속시켰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외부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다. 힘의 근원을 내면으로 전환하기.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구체적인 행동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힘의 근원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전환하는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오늘 하루, 나는 내 가치의 유일한 판관이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 둘째,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3초간 멈추어라. 이 짧은 순간이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 3초 동안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힘을 증대시키는가? 셋째,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라.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외부 평가에 휘둘렸는가? 그 순간들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주인도덕의 회복, 자기 극복의 길. 니체는 주인도덕을 통해서 삶을 자기 극복을 통해 조형시키는 강한 의지, 많은 욕구들의 긴장적 대립들을 제어하는 능력, 긍정적 자기긍정과 자기가치의 느낌을 새로운 선의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선한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의식 속에서 자기 극복의 덕을 갖고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인간은 곧 고귀한 인간, 귀족적 인간, 귀족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곧 차라투스트라가 찾던 강한 자이며 위버맨시적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 극복의 의미. 자기 극복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체계,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극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입니다. 주인도덕은 본능적으로 긍정합니다. 자기의 충만함을 사물들에게 나누어준다. 그것은 세계상을 신성화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합리적으로 만든다. 반면 노예도덕은 본능적으로 부정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빈곤하게 하고 창백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버리며 세상을 부정한다. 당신이 외부 자극에 대해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긍정적으로 묻는 순간 당신은 주인도덕의 길로 들어섭니다. 반면 이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노예도덕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극복의 구체적 방법. 자기 극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현됩니다. 다음은 자기 극복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하나의 작은 두려움에 도전하라. 두려움은 우리를 가둡니다. 작은 두려움에 도전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넓혀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의견을 회의에서 말해보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둘째, 실패를 극복의 기회로 삼아라.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으십시오. 모든 실패는 자기 극복의 디딤돌입니다. 셋째,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이것을 하겠다
고 다짐한 일을 실제로 행하십시오. 이 작은 승리의 축적이 당신의 의지를 강화합니다. 목표의 설정, 위버맨시를 향한 길. 니체의 위버맨시, 우버민시 개념은 번역 과정에서 본래 의미가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슈퍼맨으로, 한국어에서는 초인으로 번역되면서 이 단어는 마치 슈퍼히어로나 초능력자를 연상시키는 개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 원문에서 위버맨시가 담고 있는 철학적 깊이는 단순한 초월적 인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독일어 유버는 단순히 위에 또는 넘어서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접두사는 완전히, 철저히, 너머로라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윈드는 극복하다를 뜻하지만 단순히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변화시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독일어 맨스 ch는 단순히 생물학적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인간다운 인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버맨시는 생물학적 인간을 넘어선 슈퍼맨이 아니라 기존의 도덕적, 정신적 틀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니체의 위버맨시는 기존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인 반면 대중문화 속의 슈퍼맨은 기존 도덕체계를 수호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는 어떻게 하면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이미 위버맨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목표 설정의 핵심 포인트. 위버맨시를 향한 여정에서 목표 설정은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목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승진하기, 돈 많이 벌기 와 같은 외부적 목표는 노예도덕의 산물입니다. 대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와 같은 내부적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둘째, 목표는 기존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그 기준 자체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성공인가? 나만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목표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니체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노예도덕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노예도덕의 가장 큰 특징은 원한입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들을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원한이 그들의 도덕적 판단의 근원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도덕은 처음부터 외부에 반대하고 외부에 의존하여 성장한다. 그것은 반응적, 레이크티브이다. 주인도덕은 반대로 적이 없어도 활동적, 에이케이티브으로 성장한다. 이 통찰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한을 품을 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전환, 원한에서 긍정으로, 원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생각의 전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한이 당신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원한은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을 과거에 가둡니다. 원한을 버리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비난은 더 이상 당신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의 창조자가 됩니다. 긍정적 삶의 실천. 원한에서 긍정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실천됩니다. 첫째,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뇌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둘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에너지를 창조적 활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십시오. 원한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하십시오. 타인을 긍정하는 행동이 당신의 내면도 긍정으로 채웁니다. 니체 철학의 실천적 교훈. 인생 변화의 포인트. 니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를 인생 변화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1. 가치의 창조자가 되라.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선한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 이것이 주인도덕의 핵심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포인트 2. 자기 극복의 삶을 살라.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려 노력하라. 그러나 이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의한 극복이어야 한다.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어제의 모습을 오늘이 극복하고 오늘의 모습을 내일이 극복하십시오. 이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 당신을 더 강한 존재로 만듭니다. 포인트 3. 긍정하는 삶을 살라. 부정과 원한에 기반한 삶이 아니라 긍정과 창조에 기반한 삶을 살라. 외부 자극에 대해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긍정적으로 묻는 태도가 중요하다. 니체는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험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가 당신을 노예도덕에서 주인도덕으로 이끕니다. 포인트 4.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라.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이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다. 니체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 누구도 너를 너보다 더 잘 알지 못한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하십시오. 포인트 5.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운명의 아머 파티는 단순히 운명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공식은 아머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운명을 사랑하는 것, 필연적인 것에 대해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5가지 포인트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을 매일의 삶에 적용할 때 당신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노예도덕에서 주인도덕으로, 약함에서 힘으로, 반응에서 창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니체 철학의 완성.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니체의 철학은 그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 책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산속에서 10년간의 고독한 명상 끝에 내려와 이 인간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차라투스트라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인간 스스로가 초인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함, 당신의 노예도덕적 사고방식, 당신의 외부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인생 변화의 완성.
영원회귀의 사랑. 니체 철학의 가장 심오한 개념 중 하나는 영원회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상으로 니체는 이 개념을 통해 삶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긍정을 시도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돌아오며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돈다.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며 존재의 해는 영원히 흐른다. 영원회귀 사상의 실천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간을 전적으로 긍정하며 살겠습니까?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운명의 아머 파티를 제시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경험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니체 철학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주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당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끕니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 도덕의 회복이며 진정한 인생 변화의 완성입니다.